안녕하세요. 구글어스로 세계탐험 GO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묵직하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한해협 바닷속에 터널을 뚫어서 부산에서 일본 큐슈까지 철도를 연결한다? 이게 진짜 될 일일까요? 살짝 듣기만 해도 여러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한데요. 오늘은 이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과 정치적 의미,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까지 이 구글어스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언급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노선은 부산과 스시마, 이키섬, 그리고 가라스 루트입니다. 이 경로가 총 200km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28km가 해저 구간입니다. 구글어스로 보면 이 부산과 일본 가라스시는 직선 거리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간에 대마도와 이키섬이 있어서 이 두 섬을 중간 정거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공사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해저 구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깊이도 엄청 깊고 또 강한 해류가 흐르는 대한해협의 아래로 터널이 와야 되는데 이걸 뚫자니 공사 기간도 어마어마하고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부 국제민간재단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두 나라가 해저터널로 연결이 되면 물류비가 절감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동북아 철도망 완성이라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겉보기에는 나름 그럴싸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 총 건설 비용은 무려 100조 원 이상, 수익이 나려면 1년에 약 2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터널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일 간의 왕래가 잦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많지는 않다는 거죠, 수요가. 김포 하네다, 부산 후쿠오카 직항만 봐도 비행시간이 한두 시간 남짓이잖아요. 근데 해저터널로 열차를 타고 3-4시간 걸려서 간다? 그러면 탈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 해저터널은 여객 운수보다는 화물 운송에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한일 해저터널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 세력은 일본 규슈 지역입니다. 규슈 지역은 일본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요. 해저터널이 생기면 한국과 직접 연결이 돼서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크다는 계산인 거죠.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일본 규슈 경제연합회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이 규슈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굳이 돈을 들여가며 일본 지방 경제를 살려줘야 하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누가 이득을 보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때 일본에서 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테니까 터널을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공사비를 다 댈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걸 보면은 이 한일 해저터널이 누구에게 이득인지 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지해져야 하는데요. 한일 해저터널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에 터널이 연결이 되면 일본과 물리적으로 육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유사시에 터널을 통한 일본 병력의 내륙 이동 혹은 반대로 우리 쪽에서 일본으로의 육로 이동 경로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동북아 지역에 영구적인 터널을 만든다는 게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럼 항공로는 괜찮냐 하고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지하로 철도까지 뚫는 거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터널을 폐쇄한다면 한국은 막대한 투자만 하고 자산을 잃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이 터널 건설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잇는 해저 터널인 채널 터널이 있고요. 여기가 채널 터널의 입구죠. 채널 터널의 입구는 이렇게 생겼네요.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는 세계 최장 해저 터널인 세이칸 터널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대한해협의 지질 조건과 심도인데요. 대한해협 인근 해역은 빠른 조류와 함께 이 해저 지질이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유로터널보다 시공 난이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문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공사 기간만 20년 이상이 예상되고요. 유지비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착공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기 전에 이 터널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터널이 연결된다 해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철도 궤관, 즉 선로 너비 문제인데요. 한국은 유럽식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 협궤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기차 바퀴 간격이 달라서 그대로는 못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물열차가 일본 쪽 선로에 들어가려면은 궤도를 바꾸거나 열차를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궤간 가변 열차라고 해서 바퀴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특수 차량을 쓰는 겁니다. 근데 비싸고 고장도 좀 잘 나는 편이라고 해요. 아니면은 뭐 환승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요. 중간 정거장, 예를 들면은 대마도 같은 곳에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직결의 의미가 많이 약해지죠.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철도 규격을 통일할 수 있느냐 하는 새로운 정치적 과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물리적인 터널보다 사실 이 규격 통일이 더 어려운 장벽일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의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갈아엎는다면은 우리 쪽이 아니라 협궤를 사용하는 일본 쪽을 개선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전국에 철도를 다시 깐다는 게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감한 주제가 있는데요. 한일 해저 터널이 연결이 되면 과연 부산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부산항은 동북아 최대의 환적 항만인데요. 중국, 일본, 러시아로 오가는 물류가 이 부산항을 다 거쳐가는 거죠. 이게 단순한 수출입을 넘어서 부산항이 국가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저 터널이 생기면 이 일본의 물류가 육로로 바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즉 우리 부산항을 거칠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본은 이득을 보고 우리는 부산의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산항이 물류의 허브에서 단순 중간 기착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해저 터널은 이 물류 동선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편해진다, 연결된다는 이야기로 끝낼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터널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령 한일 항공 노선을 더욱 저비용, 고효율로 확장하거나 이 부산,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고속 페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심지어 가덕도의 신공항이 완성되면 규슈와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지하로 뚫으려고 하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인 거죠. 네, 한일 해저 터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환경적으로도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한일 해저터널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지만 당장은 너무 무모한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일 해저터널 진짜 미래의 초연결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인프라일까요? 아니면 그냥 로망만 가득한 대형 프로젝트일까요?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 동북아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은 이 계획도 다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함께 GOTV로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런 가능성과 현실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